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자, 장 마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SK증권 조성우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 오는 금요일 장 어땠나요? 예, 뭐 장은 지난달 이제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던 코스피가 이번 달 들어서 좀 꾸준한 반등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네. 요 며칠 들어서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는 국면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트럼프 관세 우려가 불거지기 이전인 코스피 2650포인트 선에 좀 다가오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좀 일단 오를 만치 올랐다는 심리가 매도 압력을 다소 키우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럼에도 시장에는 늘 힘을 내는 섹터들이 있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 네. 방산주 등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음. 특히 이번 주에 방산주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좀 힘을 내는 모습이 좀 뚜렷하네요. 이 방산주가 대체로 1분기에 호실적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가격 부담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주 초에는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등 반도체가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가 이제 거기에 반대급부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또 주 후반 들어서 좀 코스피 지수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니까 반도체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또 이제 방산주가 오르는 점을 좀 투자 힌트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수가 이제 오르면 역시나 이제 반도체가 힘을 내고요. 네. 지수가 힘을 얻지 못하면 역설적으로 방산주가 오르는 것은 일종의 이제 수급 대칭 효과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반도체가 오르면 방산주의 수급이 불리해지고 네. 또 반도체가 힘이 빠지면 방산주에 오히려 수급이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효과를 본다면 반도체와 방산주는 지금의 논리상으로는 같이 손잡고 오를 수는 없는 운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네.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방산주보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번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반도체 역시 좋은 모습이었지만 네. 또 방산주 역시도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와 방산주의 수급 대칭 효과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는 그동안 뭐 힘을 못 냈던 반도체가 뭐 가격 메리트가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저가 매수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수급적으로 방산주는 아직도 좀 매수 심리가 활발하게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매의 관점에서 반도체와 방산을 병행하는 좀 뭐 유식한 표현하자면 바벨 전략 또는 투트랙 전략도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러면 뭘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이벤트도 좀 있는지 궁금해요. 예, 사실은 빅 이벤트가 이번 주에 많았습니다. 미국의 이제 2월 아니죠. 지난달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 이벤트가 소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매크로적으로 큰 이벤트는 사실 이제 없는데 뭐 그럼에도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협상의 진전 여부 네. 요거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대내적으로 이제 그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이제 대선 관련한 좀 그런 모멘텀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대외 이슈를 본다면 우선 최근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에 나서고요. 그리고 중동 순방을 좀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좀 관세 일방 통행의 그런 태도였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실리를 추구하는 스탠스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동안은 좀 트럼프에 대한 우려 요인이 많았다면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 좀 기대감을 갖는 국면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뭐 또 어디서 뭐 트럼프가 어디서 또 이상한 소리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현재로선 네. 일단 이제 시장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선거 현수막이 막 걸리고 막 벽보가 붙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서면서 정책 관련한 기대감에 좀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반등 구간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덜했거든요. 그래서 대선 기대감이 좀 요 갭을 메울 수 있는지도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원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매매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이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나 방산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까지.
미국 주식도 우리와 좀 비슷한 상황인 게 그 관세 우려로 잃어버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되찾은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수상으로 좀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통화 완화 기조가 조금 시장에 시그널을 주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시그널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모두 지수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올만치 왔고요. 네. 당분간은 조금 뭐 조정 또는 횡보 쪽의 그런 어떤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조성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